과학기술자,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 관점,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위진입니다. 발표를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환적 혁신 정책이 국내외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OECD나 EU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문에 의해서 대통령 보고 때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기존의 혁신 정책의 프레임을 다른 틀에서 접근하는, 그래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이죠. 그런 프레임 전환 속에서 혁신 정책을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정책 커뮤니티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기후 위기, 그리고 양극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들이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혁신 정책이 추진이 되고 많은 자원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되는 이제 이런 역사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혁신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의 성찰들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관점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묶어내는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전환적 혁신 정책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걸 이제 혁신 정책 프레임 3.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2.0, 3.0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1.0은 이제 소위 우리가 리니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학에 투자를 하면 흘러가가지고 산업, 그리고 고용 창출, 사회문제 해결까지. 그리고 이제 2.0은 지금 우리가 기존 핵심적인 틀로 가지고 있는 혁신 정책의 혁신 체제론, 이노베이션 시스템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금융제도, 인력 훈련, 그리고 기업 간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둘 다 그 지향점이 경제 성장이었죠. 지금 아까 이제 그런 성찰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3세대 혁신 정책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성,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정책 목표로 등장을 하고,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이 이제 중요한 의제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1세대는 과학기술자의 눈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보는 이런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고, 2세대로는 기업의 관점에서 혁신 활동을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3세대는 일반 시민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딸, 이런 시민의 관점에서 혁신 활동을 보는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프레임은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혁신 정책 할 때는 리니어 모델에 입각한 정책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배적인 그 시스템론에 입각한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3세대 정책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정책들을 이렇게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도 이제 시민사회가 들어가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죠. 기본적인 관점은 이제 여기 노마티브 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이냐, 이걸 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활동의 방향성, 이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과거에는 혁신이 많고 빠르게 일어나면 좋은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혁신, 방향성을 갖는 혁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지향하는 지표들이 이제 SDG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17개의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걸 중심으로 혁신 활동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방향 지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기술자,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사회까지 같이 들어오는 이제 이런 틀이 제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의 공급과 수요, 주로 이제 이쪽 영역들을 많이 다뤄왔는데, 수요 영역, 그리고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제도,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전의 틀과는 반대 접근들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R&D 혁신, 산업발전, 사회문제 해결이었는데 거꾸로 된 사회적 도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그걸 풀기 위해서 R&D와 혁신을 조직화 나가는, 그걸 통해서 결국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중요한 혁신 정책의 서브 영역, 산업혁신, 공공 R&D, 지역혁신, 그리고 인력 정책도 이런 틀에 입각해서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관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그걸 그냥 개선하는 수준에서, 옵티마이즈하는 수준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해 나간다면은 이건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는 그런 틀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전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것들이죠. 지금 우리는 대부분 현재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 개발도 하고 제도도 개선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발본적인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환을 얘기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이 위에가 바로 이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죠. 그래서 기후 위기, 양극화, 세계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가령 이제 탄소 중심으로 본다면은 탄소 중심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산업, 기술, 법제도,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한 앙상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고한 시스템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를 통한 자기 부의 과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 코드, 그것 관련된 도로, 주차장, 그리고 주유소 이런 것들이 인프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그게 이제 소위 모빌리티 서비스 형태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 이제 이 밑에서 새로운 요소들의 앙상블들을 실험하고 그것들을 조합하고 그러면서 그것의 가능성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연계하고 확장시키고 확대해 나가면서 이 기존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제 헤쳐나가는 이런 접근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실험들이죠. 이런 실험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가 된다든지, 스마트 시티가 된다든지, 전환 랩이 된다든지, 리빙 랩이 된다든지, 폴리시 랩이 된다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실험들이 이제 모이고 엮이고 커지면서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전환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한 2050년쯤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전제를 하고 있는 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 이건 우리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죠. 탄소 중심에 집중하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권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의료 같은 경우도 현재는 병원 중심의 치료하고 나서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치료 및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방과 그리고 치료 플러스 이 돌봄이 중심이 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환. 그리고 이제 푸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대량 생산해서 쓰는 이런 음식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지역청에서 순환하는 로컬 푸드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자원순환, 서큘러 이코노미죠. 이런 것과 같은 시스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샷의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제 밑에서의 리치 실험들, 리치 익스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들은 결국 이런 것들을 위한 장을 만들어주고 이걸 보호해주고 이것을 확대해주는 역할들을 함으로써 전환을 이끌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이제 과거에는 부문 정책이었죠. 경제정책 밑에 부문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책 일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정책이죠.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이 같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은 기술혁신뿐만이 아니라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같이 가는 사회기술혁신 내용을 갖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민, 산, 학, 연, 관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델을 구현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리빙랩이 결국 이제 이러한 모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공 R&D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전환 실험을 수행하는 공간이 되거나 전환 실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의 전환을 이제
실험해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전환 관련된 이제 이런 시도들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과거에 풍력, 태양광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막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런 실험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이 프레임워크 9차 호라이즌 유럽에서 나오는 이제 그림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 SDG죠. 그것이 미션부터 그랜드 챌린지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이제 미션들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바다. 그래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농도를 얼마 낮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정한 형태의 자석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 활동, 기존의 산업 활동, 기존의 사회 활동,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과 활동과 산업들이 통합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융합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그게 융합을 융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 융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산업들 융합해 나가는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이들 간에 이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의 역할은 결국 이제 이런 방향을 잡고 그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를 형성해주고 이해를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과 함께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정부는 마켓 페일러를 조정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주는 지금 이제 그린 뉴딜 이런 디지털 뉴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주는 마켓 크리에이션 관련된 역할들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일정한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시장 불확실성이 낮아지니까 이제 기업들 산업의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이 그 산업 육성과 다른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입각하는 로드맵 그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많이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미션 정의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시간별 그 목표치들 나오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이제 쭉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 기술 기획하는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이게 제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모습들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하이텍 2025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틀에 입각해서 기획이 되고 진화되어 온 겁니다. 하이텍 전략은 계속해서 진화되어 온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독일의 혁신 정책의 주류를 이제 형성해 온 정책인데 이제 2025 나왔을 때는 이제 명확하게 이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혁신 정책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핀란드며 뭐 그튼 그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도입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독일어권 지역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이건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융합 연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사회적 도전 과제와 그 R&D 활동들을 연계시키는 그런 연구 내용을 트랜스 디스피너리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형태의 연구들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 수행 모델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스위스의 연구재단에서 이제 이런 유형의 연구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걸 수행하기 위한 이제 모델을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R&D를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은 이제 유럽의 공공 R&D와 관련된 뭐 기본적인 원칙처럼 얘기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연구 윤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 가치까지 좀 포괄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공공 R&D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모이고 엮이고 확장되면서 이제 기존 시스템을 흔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R&D 역할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혁신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환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산업,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과 기존 산업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건 새롭게 지향하는 그 일정한 시스템을 지향하는 전환지향적인 기업들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 축으로 가는 뭐 이런 형태의 활동들 그리고 이제 그걸 막는 또 한 축의 그 흐름들이 같이 이제 병존한다는 겁니다. 가령 뭐 전기자동차 그리고 태양에너지
협력 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처음에는 그거 안 돼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 기업들이 이제 그걸 일정한 형태로 막거나 뭐 이러저런 형태의 이제 불가능성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쪽 영역이 커지면서 가령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속 가능한 전환은 이쪽 산업들의 쇠퇴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같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의 영역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가 지속 가능한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제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든지 서큘러 이코노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영역, 기존의 그 흐름과는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이것을 위한 일종의 혁신 생태계죠. 기존의 기업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액터들을 어떻게 여기 끌어들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산업 전환 전략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와 줘야지 이쪽에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정치적인 과정이죠. 이제 기존의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쪽 애들인데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가 들어가는 걸 막았죠. 가령 GM의 볼트 같은 경우는 이미 1990년대 초에 개발이 되었지만 뭐 이제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기존 업체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쓰이지를 못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사회 정치 환경을 바꿔나가는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한 축으로는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화를 하지만은 또 한 축으로는 이걸 바꾸기 위한 여러 형태의 이제 작업들을 같이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가령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애들이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승리해 나가는 이런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기존 산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합류하게 되는 이런 동태적인 과정으로 산업의 전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지금 거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자원 순환은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산업 혁신 전략을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연결시켜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서로 관계 없었던 두 가의 산업을 융합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A와 이 산업 B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산업이었어요. 가령 이걸 뭐 그 교통이라고 하고 이걸 돌봄이라고 했을 때 완전히 관련이 없었죠. 근데 고령화 관련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전혀 관련이 없었던 교통과 그리고 이 돌봄이 같이 붙는 이제 이런 형태의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융합이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공통의 이제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기반 기술이죠. 그래서 이게 AI나 IoT나 공통의 산업에 다 깔리는 그런 것들이 공통의 언어가 되면서 초점을 맞춰주게 하는 건 사회 문제. 그리고 공통의 언어는 이런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전혀 관계없던 두 가지 산업들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이 높죠. 불확실성이 낮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애들을 결합시키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 그 자석, 또 하나는 공통의 언어 이런 걸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돌봄 관련된 영역들은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가령 이 돌봄 관련된 서비스인데 워낙 이쪽은 이제 그 비발전되어 왔던 분야고, 근데 여기에 최근에 뭐 이제 IoT며 그리고 뭐 교통이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붙을 수 있는, 심지어는 보건의료와 이 돌봄은 거의 관련이 없었거든요. 같은 부처에 있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보건의료와 돌봄을 연결시켜서 통합적인 그 접근들을 하고자 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AI나 IoT와 같은 게 그런 데이터 기반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혁신 정책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지역 혁신 정책은 그 지역에 연구소 만들어주고 기업 유치하고 그래서 거기서 산업이 발전하면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이 발전한다 그랬는데,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훈련된 인력들은 다 서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은 현재 남은 인력들이 없고,
지역에 유수한 대학들이 있지만 그건 섬으로 존재하고, 자 그렇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이런 흐름들,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소 짓고 뭐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플랜 A는 실패했다. 그래서 플랜 B로 가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지역 기반이죠. 지역이 직면한 문제. 가령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의 열섬 효과, 충남 지역은 가축 분뇨,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과 기술들을 융합해내는 그런 활동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일정한 형태의 패키지 형태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은 다른 지역에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내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통해서 이게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지역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순환 경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경제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게 이제 결국 지역에 있는 문제, 에너지 문제일 수도 있고 돌봄 문제일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제 그 산업이 순환하면서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런 접근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도 이제 친화성이 있는 논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로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부장대 산업, 이제 동남권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과거 같은 형태의 그런 산업 발전은 어려울 것이고, 결국 거기서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은 다양한 노드들이 존재를 하면서 그 노드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거기 이제 로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혁신 활동들이겠죠.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만들어낸 혁신 활동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의 축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 얘기죠. 이건 통합 돌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단순히 거기서 돌봄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돼서는 안 되고요. 돌봄을 고도화하기 위한 ICT 기술 들어가 줘야 되고, 소재 기술 들어가 줘야 되고, 거기 또 사회혁신 관련된 기업들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봄과 관련된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뭐 산업 분위기 되겠죠. 뭐 이런 형태의 지역 발전, 지역 산업 발전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 이제 이걸 뭐 돌봄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돌봄 경제. 돌봄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성장 영역이 되고 새로운 고용 창출의 기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도 이제 그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정부 역할은 전략 기획해가지고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도전과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딜리버리 이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각 주체들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정부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들이 일정한 수기 과정과 공동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전과 전략과 방향들을 접근해 나가는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 전환의 교두보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이제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딜리버리 거버먼트에서 이제 릴레이셔널 거버먼트, 플랫폼 거버먼트로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제 뭐 리빙 랩이나 폴리스 랩이 이제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폴리스 랩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책의 진화 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얘기는 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이제 정책 결정 과정 그 자체에 착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들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각 문제 수준별로 다 이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죠. 지금 이건 OECD에서 그린 건데 도전과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션이 정의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타겟이 나오는데, 요것들을 엮어내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들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특히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현장에 있는 사회 문제 해결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공급자들,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직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미세먼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그냥 요걸 기획하는 건 요거 없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쫙
전문가 중심으로 내려오는 구도가 되면서 이제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자문회의에서 지적한 내용도 바로 이제 그 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며 미세 플라스틱이며 소위 이제 사회적 난제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위에만 그 난제 해결한다고 그랬지 결국 끝에서 나오는 건 논문 특허 그거 쓰고 이제 과거 방식이죠. 그래서 끝난다. 결국 그러면선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문제 지향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엮어낼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춘 거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쭉 나오겠죠. 방향 설정해주고 전환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이 요구될 것인지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실험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건 과거에 이제 마켓 페일러 관련된 그런 접근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은 방향을 이렇게 잡아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런 유형의 정책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비드 사태에 대해서 문제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합해낼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존에 축적된 ICT 기술, 시민들의 참여, 원격 솔루션, 약물 재창출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이것들이 창의적으로 통합이 된 거죠. 크리에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과거에는 없었던 뭐 소위 이제 K 방역이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혁신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전환적 혁신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됐던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논의들은 이제 여기 다 있고요.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시면 자료들이 다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실천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국 리비닝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조직화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풀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 오동훈 MD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휘진 박사님 모시고 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좀 더 가려운 부분이나 또는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송위진입니다.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예. 예. 이제 혁신정책 1.0, 뭐 2.0, 3.0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는 혁신정책 1.0이나 2.0하고 예. 혁신정책 3.0이라 부르는 이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 내지는 핵심적인 다른 점이 뭘까요? 이제 혁신 정책의 그 목표가 다르죠. 뭐 1세대, 2세대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에 맞춰져 있는데 3세대 정책은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에 맞춰져 있고 결국 이제 무엇을 위한 혁신이냐를 봤을 때 1세대, 2세대는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이었지만 여기는 삶의 질을 위한 혁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 활동을 보는 관점도 1세대는 과학기술자의 눈으로 혁신 정책을 보는 것이라고 본다면 2세대는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3세대 논의는 이제 우리 아버지, 뭐 우리 어머니, 우리 딸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혁신 정책을 보는 거죠. 누구의 눈으로 보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자각하게 되고 그게 혁신 활동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R&I 그러니까 Research and Innovation. 좀 요즘 제일 흔한 말이 뭐냐면 R&D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ment 해가지고 연구 개발. R&I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R&I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좋은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포함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좋은이라는 가치가 포함된 개념이 어떻게 잘 이게 혁신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그래서 SDG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DG가 유엔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한 인류가 나가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근데 지금 SDG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유엔에서 정의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19개인가 17개 목표가 있고 그 밑부에 한 250개 정도의 그 세부 목표가 있는데 모든 인류, 모든 계급,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류 차원의 목표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SDG 관련된 표현을 그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혁신이 좋은 혁신이다. 그렇죠. 정의하면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기초 응용 개발에서 이제 도전 과제를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이런 방식의 이제 선형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이제 미션 오리엔티드 폴리시, 임무 지향형 내지 임무 중심형 이제 혁신 정책, 어떤 문제를 디파인하고 그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 뭐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끌어나가는 그런 방식 선호가 이제 뒤바뀐 그렇죠. 그런 식의 예. 어프로치가 예.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고 네네. 또 다양한 산업 영역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사회 활동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법제도가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게 개별 부처나 개별 조직 차원에서 이제 풀어왔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이템 중심의 접근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를 가지고 자석으로 기능을 시키면서 다 끌어오는 거죠. 관련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과 산업과 활동과 제도들을 묶어내면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도 넓어지고 다뤄야 될 주제도 많아지고 주체들도 확대가 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관계들을 어떻게 잘 형성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이 활동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의 수단이 하나의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시스템 전환이나 아니면은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 등이 이제 중요한 주제로 이제 말씀하셨고 한데 요게 이제 요즘 이제 따끈따끈한 주제라 볼 수 있는 리빙 랩 네. 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들은 리빙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빙랩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도 해주시고 어떤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공식 번역 용어로 생활 실험실로 생활 실험실 번역하기로 했고 딱 그대로네요. 생활 실험실 그죠? 리빙랩. 이제 지역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산 학연 관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뭐 공간 활동, 뭐 혁신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연구자 중심의 이제 문제 정의 풀이가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는 그런 것들이고 결국 이제 전문성과 시민성이 결합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빙랩은 이제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실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 공간 자체가 실험실이 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의 민주화일 수도 있고 현장에 부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베푸는 시혜자 입장에서 내가 가보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 해줄게 이런 식의 일방적인 그런 방식이라면은 그렇지. 이 리빙랩은 그게 아니라 그 정책의 대상자 내지는 정책을 세우는 사람 또는 거기에다가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집단들 다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면서 문제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또 보정하기도 하고 여러 방향, 쌍방향도 아닌 여러 방향의 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솔루션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하죠. 훌륭한 해석자입니다. 그럼 정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그냥 뭐 작성 제공하는 내지는 막 리더로서 그냥 이리 와라 이런 측면이 강했는데 정부 역할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마당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멍석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소셜한 것들이고 소셜 미션입니다. 네네.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대안들도 같이 구성해 나가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장을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대안들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선도 투자를 하는 거죠. 마켓을 크리에이션한 시장 형성한 역할들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니까 뭐 정부가 사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정한 정도의 시장을 형성해 주면은 선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두 가지 역할.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플랫폼 정보고 그걸 통해서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 같습니다.
우리 정책 결정 집행 구조가 사일로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쫙 내려붙어 네,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이걸 통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현재 그 부처 간의 그 할구주의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런 이제 R&D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냐 문제는 뭐 이제 R&D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대신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 풀기 어려운 문제고요. 이제 R&D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술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형태의 기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리고 수용하고 그걸 반영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활동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한 게 기술 개발을 한쪽을 했지만 그리고 사업을 했지만 이 기후 위기시에 대응해서 전기 자동차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현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에 처한다 이런 담론들과 그걸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엮어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픈 소스를 해서 펼쳐가지고 관련된 사람들도 묶어나가고 한 축으로는 이제 기술 학습을 하지만은 또 한 축으로는 이제 기술 정책과 담론과 그리고 익스펙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이런 유형의 사업에서는 활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esponsible 뭐 research and innovation 이런 말 쓰시잖아요. responsible 책임 있는 혁신.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 있는 혁신 국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좋은 뭐 R&I 그거하고도 일맥상통이 할 텐데 여기서 좀 더 강조하는 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종의 이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점검해야 될 요소들,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건 연구 윤리서부터 시작해서 성평등 문제,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효과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소셜 임팩트 문제 이런 것들을 R&D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이 고려하고 그리고 관리관도 그걸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연구자들은 논문 특화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연구가 당신의 연구가 갖는 의미는 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규범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지역 전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저는 그 부분 참 재밌게 들었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사실은 보면은 지역에 있는 산업이 있으면 그죠? 그 산업을 이제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그런 어프로치 해왔는데 결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랑 사실 국가 경쟁력이라보다는 사실 지역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지역 정책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 그럼 앞으로 지역 전환을 위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 번 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 혁신 정책은 지역에 이제 그 연구 능력을 가진 주체들을 만드는 거였죠. 그걸 위해서 또 R&D 투자를 하는 거였고. 문제는 이제 거기 대학도 R&D를 하고 뭐 기관도 들어가 있고 기업도 와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들이 지역과는 서로 별 관계가 없이 그냥 섬처럼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들도 기회가 되면은 뭐 서울로 가거나 뭐 이런 구도가 되어 있고 하는 연구도 대부분 이제 중앙을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도 받으면서 갔는데 저는 지역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대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정작 지역 문제 해결 못하는 거죠. 거죠. 예. 그걸 이제 거꾸로 접근을 해서 비록 이제 그 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동안의 작업을 통해서 지역에 R&D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은 깔렸단 말이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 그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묶어내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일정의 형태의 혁신 활동이 되겠죠. 그것들을 하는 것으로서 출발하는 지역 혁신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 같은 경우는 축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축산과 관련돼서 다양한 형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일정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 전부 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잖아요. 전부 다 에너지 쫙 하고 전부 다 AI 쫙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뭐 차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외적으로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경쟁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에 맞는 특수한 문제 해결 방식이 오히려 차별화 지점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전략이 전 맞다고 봅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혹시 지금 하고 계신 활동 같은 거는 조금 뭐 혹시 홍보할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전환적 혁신 정책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기존의 정책들을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형태의 그 액티비스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처이면서 동시에 리서처 액티비스트인데 이제 그거는 결국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이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갈 수 있는 리빙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잘 운영해야지 결국 현장의 요구들이 반영이 되고 같이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면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실천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R&D 사업과 같이 잘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되면은 R&D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도 자신들의 활동에 기술 집약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접점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드는 정책들을 이제 여기 이쪽에서 좀 해주시고 뭐 저희도 할 테지만 네.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혁신 정책이나 산업 혁신, 뭐 사회 혁신 이런 것들 보는 관점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바꾸는 그 퍼스펙티브를 바꾸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